마치 날씨가 동남아 같다. 농담처럼 건네던 이 말이 언제부터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지 못한 폭염을 마주하게 될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회에 걸쳐 폭염 기획 보도를 한 정민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연속 보도 통해서 폭염의 원인부터 우리가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제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올여름이 특히 더 더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렇게 더워진 날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기단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두꺼운 기단, 그러니까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지금 화면상에 왼쪽 위에 보이는 게 티베트 고기압이고요. 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온, 건조한 특징이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는데 예. 지금 이 두 기단이 우리나라 상공에 저렇게 겹치게 머물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치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두 겹을 덮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겹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건조하고 다습한 것이 동시에 같이 있으니까. 네네. 실제 습도도 많이 높은 걸로 느꼈는데 네. 실제 그랬군요. 네, 예. 습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올해 또 한반도의 태풍을 살펴보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 물론 뭐 또 네. 가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 기단에 영향이 있는 건지. 예.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기단이 두껍게 한반도 위에 마치 야구장의 야구돔처럼 예, 열돔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이렇게 보호막처럼 그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태풍의 진로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이 때문에 올여름에 발생한 13개의 태풍 중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냐 이렇게는 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태풍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가을 태풍으로 발전해서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머금고 세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파도가 깨지면서 그 물방울들이 태풍 속으로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방울이 게다가 뜨거워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고수온화가 되면. 그러면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인지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온도가 오르고 또 천천히 식는데 지금의 기단이 축소되었을 때 뜨거워진 바다를 따라서 태풍이 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나 3년 전에 태풍 흰남노 역시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었습니다. 여름에 뭐 기단 때문에 태풍이 영향을 당장은 덜 받을 수 있지만 한번 온다면 그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두를 해야 되겠군요. 결국 뭐 이상 기후가 일시적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예요. 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폭염 등 이상 기후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또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예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기후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상 기후에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주요 선진국들도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당장 대책들 중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것들까지 다양한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프랑스의 사례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쿨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쿨맵,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원한 지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공공기관이나 또 개방된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공간이 냉방이 작동 중이다, 또 밀집도는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염에 시민들 누구나 시원한 장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이게 폭염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IT 선진국이니까 한국 역시도 이러한 제도를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어느 나라를 저희 가봐도 느끼겠지만은 굉장히 IT가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AI 기술도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 폭염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재난으로 보고 하나하나 대책을 좀 세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